저는 25, 평범한 가족의 아들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부모님은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죠. 하지만 어느 날 문을 두드린 낯선 여인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행복했던 일상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진실을 마주할수록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혈연보다 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70평 아파트 거실. 벽면 가득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이 집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손주 지훈이의 25번째 생일이었다. 김말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 단정하게 빗어올린 은발이 품위를 자아냈다. 부엌에서 나오는 구수한 미역국 냄새에 며느리 정희가 잠에서 깼다. 47세의 정희는 이미 20년 넘게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는 시어머니 소리에 깨곤 했다. 급히 잠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됐어. 우리 지훈이 생일인데 엄마가 해줘야지. 말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이 온 얼굴에서 빛났다. 25살이 된 지훈이지만 말순에게는 여전히 갓난아기 같은 존재였다. 정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가슴 어딘가에서 시작된 아련함이 목끝까지 올라왔다. 오전 11시쯤 남편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50살의 도연은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족만큼은 소중히 여겼다. 특히 늦둥이 아들 지훈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지훈이 생일상 잘 차려놓고 있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도연이 정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점심 무렵 지훈이 대학교에서 돌아왔다. 키 크고 준수한 외모의 성격까지 온화한 지훈은 가족의 자랑이었다.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지만 할머니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깊었다. 할머니, 생일 미역국 끓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훈이 말순을 안으며 말했다. 말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우리 지훈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게 어디야. 할머니가 고맙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정희가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떠서 지훈의 그릇에 담았다. 지훈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며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정희의 손이 살짝 떨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변화였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도연의 형수, 조카들, 그리고 말순의 절친한 친구인 최선자도 왔다. 73세의 선자는 말순과 5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훈이 참 잘 컸네. 정희야, 내가 정말 잘 키웠다. 선자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선자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선자는 뭔가 다른 표정을 지었다. 마치 오래전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녁 시간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다. 지훈이 소원을 빌며 촛불을 끄는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말순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지훈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정희야, 내가 우리 지훈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할머니가 다 안다. 그 말에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기쁨의 눈물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지훈이 정희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엄마 자식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정희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죄책감과 사랑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더 꽉 안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선자도 작별 인사를 하며 나가려 할 때 정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정희야,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다. 그때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둬. 정희는 깜짝 놀라며 선자를 바라봤지만 선자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정희의 마음에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생일 선물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도연은 서재에서 내일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수는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니 정말 다행이야.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 속 어린 지훈의 모습을 어루만졌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희는 찻잔을 떨어뜨렸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조각조각 부서진 마음,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 정희는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이 행복을 지켜야 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한 일상이 언젠가는 깨질 것이라는 것을. 선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밤 12시 지훈의 생일이 끝나갔다. 가족 모두가 잠든 고요한 집안에서 정희 혼자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가슴을 조여왔다. 그날 밤 정희는 꿈을 꾸었다. 25년 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꿈이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물이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정희는 다시 평범한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젯밤의 불안함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 평온한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오후 집안은 여전히 어제의 여운에 잠겨 있었다. 거실 한켠에 정리되지 않은 선물 포장지들이 행복했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희는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어젯밤 선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지만 일상의 리듬 속에서 그 불안감을 지워버리려 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정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4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인은 단정한 옷차림의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지훈 씨 댁이 맞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25년 동안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마침내 온 것 같았다. 누구세요?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한은주라고 합니다. 박지훈. 그 아이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 순간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문틀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지훈과 닮은 부분들이 보였다. 눈매와 코끝, 그리고 입술 모양까지.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금은 곤란해요.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어서. 정희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제가 그 아이. 그만요. 정희가 다급하게 은주의 말을 막았다. 집안에서 말순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은주를 재촉하듯 말했다. 내일 오후에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은주는 정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은주가 떠나간 후 정희는 한참 동안 현관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25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불임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나타난 갓난아기.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겨준 그 여인. 정희야, 문 앞에 누가 왔던 거야? 말순이 거실에서 물었다. 정희는 재빨리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다. 그냥 보험 권유하러 온 사람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가시게 말이야.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정희는 밥맛을 느낄 수 없었다. 지훈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었지만 정희의 머리는 온통 은주 생각뿐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내일은 좀 쉬어. 도연이 다정하게 말했다. 정희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이렇게 걱정해주는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답답했다. 밤이 되어 지훈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정희는 거실에서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갓 태어난 지훈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돌잔치 때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자신은 행복한 엄마였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나? 정희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지훈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약속한 카페로 향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 했지만 막상 은주를 만날 생각을 하니 다리가 떨렸다. 카페에 도착하니 은주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은주의 모습은 긴장되어 보였다. 왔네요. 은주가 일어서며 인사했다. 정희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 드세요. 은주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보다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물론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부정하고 싶었다. 제가 25년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키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맡겼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숨을 참고 들었다. 그 아이가 지훈이에요. 박지훈이 제 아들이에요. 마침내 나온 말이었다. 정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5년 동안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었다. 지금 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은주가 손짓으로 진정시켰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지훈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 평화를 깨뜨리려고 해요? 정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은주도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 생각에 제가 쉽게 이런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매일 밤 그 아이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매 순간이 지옥 같았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두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래도 아직은 안 돼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희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아파요. 의사가 말하기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죽기 전에 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은주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카페를 나서며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대구로 가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것 같았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행복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갔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달빛만이 조용히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은주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 은주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에서 지훈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지훈이 갓난아기였을 때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25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혼한 지 3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찾았던 그때.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 귀에 쟁쟁했다. 부인,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도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혼자서 끙끙 앓았던 나날들. 시어머니 말순의 은근한 압박도 견디기 힘들었다. 정희야,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도연이도 나이가 있잖니. 말순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정희는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진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정희야, 혹시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입양? 응. 지금 우리 기관에 갓난아기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 혹시 관심 있으면. 정희는 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며칠 후 정희는 수진을 따라 그곳을 찾았다. 작은 방에서 갓난아기가 자고 있었다. 정말 예쁜 아기였다. 뽀얀 피부에 긴 속눈썹, 작은 손가락들. 정희가 아기를 안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왔다. 젊고 수척한 얼굴의 여인이었다. 바로 은주였다. 이분이 지훈이 엄마예요. 수진의 소개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은주는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가 키울 수만 있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그 순간 은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어머니가 되고 싶어 안달이었으니까. 좋은 분들께 맡겨진다니 다행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은주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정말 사랑으로 키우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훈이는 정희의 품에 안겼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정희는 은주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혹시 나중에 연락할 일이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제가 끼어들면 안 되죠. 그리고 은주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정희는 그때 은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여보, 임신했어요. 도연의 기쁨에 찬 얼굴, 말순의 환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었다. 하지만 아기를 키우면서 정희의 사랑은 진짜가 되었다. 밤낮으로 보살피고 아플 때 간병하고 첫걸음을 뗄 때 함께 기뻐하며 정희는 진짜 엄마가 되어갔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 자라면서 가끔씩 은주가 궁금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이었다. 지훈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희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런데 지금 25년 만에 은주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시한부 생명을 안고 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다. 정희는 소파에 앉은 채로 눈물을 흘렸다. 조용한 거실에 그녀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이때 누군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났다. 정희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지훈이었다.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나왔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응.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정희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훈은 정희 옆에 앉았다. 요즘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쟤 때문인가요? 지훈의 다정한 목소리에 정희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야, 지훈아. 넌 엄마 자랑이야.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그럼 뭐가 걱정이세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정희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25이 된 지금도 여전히 엄마를 걱정하는 따뜻한 아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지훈아, 내 엄마가,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너한테 숨긴 게 있다면 어떻게 할래?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해서 숨긴 거라면 이해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알 권리는 있잖아요.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은주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훈이 의아해했다. 정희는 급히 둘러댔다. 아니야, 그냥 드라마 보다가 든 생각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저는 엄마가 최고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 순간 정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지훈이 놀라서 일어났다. 엄마, 왜 우세요?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착해서 고마워서 그래. 정희는 지훈을 꽉 안았다. 이 품이 얼마나 더 자신의 것일 수 있을까? 진실이 밝혀지면 지훈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날 밤 지훈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거실 한켠에 있는 지훈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때의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유치원 발표회에서 자신을 찾으며 손을 흔들던 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했던 날. 이 모든 게 거짓일 수는 없어.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25년 동안 쌓아온 사랑과 추억만큼은 진짜였다. 하지만 동시에 은주의 마음도 이해가 됐다.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들을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 그 또한 모성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정희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은주와 다시 만나서 설득해보자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도연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말수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주말의 오후 풍경이었다. 정희는 차를 끓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은주가 오늘 온다고 했지만
혹시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의 손에서 찻잔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연이 일어나려 하자 정희가 급히 말했다. 제가 나갈게요. 현관문을 열자 은주가 서 있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아직 안 돼요. 제발 돌아가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말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정희가 더 말리려 했을 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야?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은주를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로 들어온 은주를 보며 가족들은 의아해했다. 안녕하세요. 은주가 정중히 인사했다. 말순이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은주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오신 분이세요? 도연이 물었다. 은주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한은주라고 합니다. 박지훈 씨와 관련해서 찾아왔어요. 지훈이와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은주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느낌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도연이 다시 물었다. 정희는 급히 끼어들었다. 그냥 지훈이 대학 관련 일이에요. 시간이 없으시면 다음에. 아닙니다. 은주가 정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것부터 보세요. 사진을 받아든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갓난아기 때의 지훈 사진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는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이었다. 이 사진은 어떻게? 말순이 당황하며 물었다. 은주는 깊게 숨을 쉬더니 말했다. 그 아이. 박지훈은 제 아들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연은 신문을 놓고 은주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말수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도연이 어렵게 물었다. 은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25년 전 저는 혼자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냈어요. 그 아이가 박지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지훈이는 우리 정희가 낳은 아이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주는 말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희 씨도 아세요. 그때 제가 직접 정희 씨에게 부탁했어요. 제 아들을 잘 키워달라고.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향했다.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를 불렀다. 정희는 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도연이 다시 물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여보, 설명할게. 나는 설명? 25년 동안 우리를 속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었다.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지훈은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도 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당신이 정말 제 친어머니라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은주가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지훈아, 엄마가 설명할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너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키울 수 없어서 버린 거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은주는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버린 게 아니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좋은 가정에 보낸 거야. 사랑해서요? 사랑하는 자식을 남에게 준다고요? 지훈이 반박했다.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너는 모르잖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한편 정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족들의 분노와 실망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 정희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지훈이를 사랑했어요. 제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친아들처럼? 친아들이 아닌 주제에? 말순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럼 25년 동안 우리 가족은 뭐였어?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도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여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지훈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진짜?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진짜야? 도연은 정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워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은주가 그를 붙잡았다. 지훈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엄마요? 제 엄마는 저기 계신 정희 씨예요. 당신은 저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지훈이 차갑게 말하며 은주의 손을 뿌리쳤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다. 지훈아. 정희가 지훈을 불렀지만 지훈은 정희도 바라보지 않았다. 저한테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네요. 지훈이 쓸쓸하게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쥐고 있었다. 평생 지켜온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도연은 벽에 기대어 서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는 구석에서 작아진 채로 서 있었고 은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75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친구들과 이웃들 앞에서 손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연이 말순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말순은 도연의 손을 뿌리쳤다. 진정하라고? 25년 동안 속아서 살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 당신 입 다물어. 말순이 소리쳤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25년이야, 25년. 말순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다. 며느리를 믿고 의지했던 시간들이 모두 무색해졌다.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했니? 괜찮다고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속일 거면 왜 그런 말을 했어? 정희는 말순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정말 사랑으로? 거짓말로 시작된 게 무슨 사랑이야? 말순이 일어나며 정희를 노려보았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도연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었어? 여보, 그때는 뭐? 그때는 속여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25년이 허상이었다는 충격이었다. 나는 지훈이가 내 친아들인 줄 알고 살았어.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동안 지훈에 대해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혼란스러워졌다. 한편 은주는 바닥에 앉은 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나타남으로써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순이 은주를 노려보았다. 어쩔 수 없었다고. 25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 저는 그동안 지훈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매일 밤 그 아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워했으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나? 지훈이가 행복하게 사는데 왜 그 평화를 깨뜨려? 말순의 질문에 은주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둔 자신의 절박함을. 저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은주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제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정희가 은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은주의 절박함이 이해됐다. 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했다. 왜 하필 지금인가? 6개월이라고. 도연이 놀라며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훈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말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노와 동정심이 교차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은주의 말에 말순이 다시 화를 냈다. 알 권리? 25년 동안 키운 우리는 뭐야? 우리가 쏟은 사랑과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희 씨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알아요. 하지만 뭐? 혈육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말순의 질문에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당신은 입 다물어.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말순이 정희를 향해 소리쳤다. 정희는 그 말에 무너질 것 같았다. 어머니, 저는 정말 지훈이를 사랑했어요.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 우리를 속였어?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지훈이를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야? 말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무너진 충격이었다.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 말순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작은 동네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온갖 소문이 돌 것이었다.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지훈이부터 생각해야죠. 지훈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말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방문이 열렸다. 지훈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 지훈아, 어디 가려고?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다. 지훈은 정희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을게요. 지훈아, 안 돼. 집에 있어야지. 말순이 지훈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는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은주가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엄마와 이야기 좀 하자.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훈의 차가운 말에 은주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훈아, 엄마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해 줄게. 설명? 이미 늦었어요. 25년이 늦었다고요. 지훈이 현관 쪽으로 향했다. 정희가 울며 따라갔다. 지훈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요? 지금 저한테 엄마가 몇 명인 거죠? 지훈의 쓸쓸한 말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다. 지훈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은주는 지훈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울었다. 정희도 현관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말순과 도연은 거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이 중얼거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은 친구 민수의 원룸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민수는 대학 동기로 혼자 살고 있어서 급하게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본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지훈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궜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민수야. 만약에 내가 25살까지 믿고 살았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 뭔 소리야?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하는 거야? 민수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지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 진짜 무슨 일이야?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 25년 동안 모든 가족이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 친생모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까지. 민수는 충격에 빠진 채로 지훈의 이야기를 들었다. 헐, 정말이야? 그럼 형수님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으로 키웠어. 그건 진짜야. 지훈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났다. 분노와 사랑,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의 질문에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할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며 우리 지훈이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주말 오후. 어머니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모습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나?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그 사랑들은 진짜였다는 것을.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그 따뜻함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왜 이렇게 배신감이 들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새벽 3시쯤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훈이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정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은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다. 지훈아, 대답 좀 해줘. 제발. 뭐라고 대답해요? 괜찮다고 해야 해요? 아니면 이해한다고 해야 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지훈아, 엄마는 정말 널 사랑해서. 사랑해서요? 사랑한다면서 왜 진실을 숨겼어요?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내가 엄마를 떠날까봐. 그럼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진 지금도 저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아, 엄마한테는 내가 전부야.
내가 없으면 엄마는 살 수 없어.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엄마. 응,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지훈은 한참을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흐느낌 소리도 들렸다. 엄마, 저는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 시간을 줄게. 하지만 엄마를 용서해줘. 제발.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더욱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혼자 한강을 걸었다. 민수가 혼자 나가겠다는 지훈을 걱정했지만 지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강바람이 차가웠다. 지훈은 벤치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인생도 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일까?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돌아보니 은주였다. 지훈은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은주가 말렸다. 도망가지 마. 엄마와 한 번만 이야기하자. 어떻게 여기를? 내 친구한테 들었어. 여기 자주 온다고 하더라. 지훈은 민수를 원망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다. 뭘 말하려고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해주고 싶어. 설명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은주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좋은 가정에 보낸 거야. 좋은 가정이에요? 지훈이 비웃었다. 그럼 지금 와서 왜 찾는 거예요? 좋은 가정에 보냈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은주는 가슴을 짚으며 말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 그게 잘못된 일일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아,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꿈을 꿨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놓는 거예요? 지훈이 화를 냈다. 망쳐놓은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힌 거야.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행복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라면 거짓이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거짓이 좋았어요. 지훈이 소리쳤다. 그 순간 자신도 놀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은주는 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엄마를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정희 씨는 미워하지 마. 그 사람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알아. 그 말이 지훈의 마음을 건드렸다. 정희 씨도 엄마야. 널 낳지는 않았지만 키워준 사람이니까.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저한테는 엄마가 몇 명인 거예요? 낳은 엄마, 키운 엄마. 도대체 누가 진짜 엄마인 거예요? 지훈이 울부짖었다. 그 절규에 은주도 정희도 모두 상처받았다. 지훈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아들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훈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훈은 그 자리를 떠났다. 은주는 혼자 벤치에 앉아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날 밤 지훈은 민수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민수가 말렸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다. 민수야, 내가 뭔지 알겠어?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남도 아니고. 지훈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너야. 나는 나. 그럼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도대체 누구야? 지훈이 울면서 말했다. 민수는 친구의 고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25살 지훈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겠다는 아이의 슬픔이었다. 지훈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말수는 식음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도연은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정희는 하루 종일 지훈의 방 앞을 서성이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가 문을 열자 은주가 서 있었다. 정희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왜 또 오셨어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은주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다. 지난 사흘 동안 그녀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았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은주를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서 말순과 마주친 은주는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말순은 차가운 시선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지만 대답은 했다. 앉으세요. 세 여인이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희와 말순이 은주를 바라보았다. 지훈이를 만나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어요. 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말순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 씨, 당신이 얼마나 지훈이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제가 봐도 당신이 진짜 엄마예요.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제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은주가 가슴을 짚으며 말했다. 의사 말로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대요. 한 달, 아니면 2달. 그 말을 들은 말순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은 있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다시 사라질게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에게 말할게요. 제가 착각했다고, 다른 사람과 헷갈렸다고. 은주의 말에 말순과 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지훈이는 영영 진실을 모르고 살게 되는 건가요? 정희가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연이 일찍 퇴근한 것이었다. 거실로 들어온 도연은 은주를 보고 놀랐다.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분께도 사과하려고 왔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지금 와서 사과해봐야 뭐합니까? 이미 우리 가족은 엉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훈이에게 가서 거짓말이었다고 할게요. 도연이 은주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이요? 네.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고 하겠어요.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지훈이는 모든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걸 되돌려요? 은주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도연의 말이 맞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있을까?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돌아봤다. 지훈이 들어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지훈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다. 지훈아. 정희가 벌떡 일어나며 지훈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지훈은 정희를 피했다. 모든 분들이 다 계시네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다.
은주도 일어나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엄마가.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제가 결정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안 돼. 정희가 소리쳤다. 말순도 놀라서 일어났다.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냐?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지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지훈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정희가 울먹이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엄마. 아니, 정희 씨. 그 호칭에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 집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입양된 아이인지. 너는 우리 아들이야, 지훈아. 말순이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가짜예요. 25년 동안 가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정희가 무릎을 꿇었다. 모든 사람이 놀랐다. 정희야. 도연이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희는 무릎을 꿇은 채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엄마가 진실을 숨긴 건 맞아. 하지만 널 사랑한 거는 거짓이 아니었어. 지훈도 눈물을 글썽였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너는 엄마의 전부야. 정희의 고백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훈아, 엄마를 용서해줘. 떠나지 마. 제발. 정희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빌었다. 지훈은 그런 정희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은주도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다. 지훈아,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정희 씨를 미워하지 마. 지훈이 은주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말순이 일어나서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할머니를 봐. 지훈이 말순을 바라보았다. 할머니한테는 넌 진짜 손주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넌 할머니의 진짜 손주고. 말순의 진심 어린 말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응, 지훈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말순이 지훈을 끌어안았다. 지훈은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울어도 돼, 지훈아. 힘들면 울어도 돼. 거실에서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다. 정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은주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도현도 눈시울을 붉혔다. 한참을 운 후 지훈이 말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정희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시간을 줄게, 지훈아. 얼마든지 기다릴게. 지훈은 은주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제 친어머니가 맞나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때 왜 저를 보냈어요? 정말 키울 수 없었던 거예요? 은주는 깊게 숨을 쉬더니 25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엄마는 20살이었어. 혼자서 널 키우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사라졌어. 혼자 남겨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우는 조용히 은주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너는 엄마의 생명이었어. 그래서 좋은 가정을 찾았어. 정희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매일 밤 후회했어. 정말 매일 밤. 그 선택이 옳았는지, 너를 다시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이미 다른 가족의 아들이 되어 있었어. 엄마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지훈이 물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죽기 때문이야. 엄마가 곧 죽기 때문에. 은주가 가슴을 짚으며 말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지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엄마는 다시 사라질 거야. 너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은주의 말에 정희가 놀랐다. 그럼 지훈이는 영영 진실을 모르고 살게 되는 건가요? 아니야. 지훈이 말했다. 모든 사람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도망칠 수는 없어요. 지훈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제 친어머니라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지훈이 정희를 바라보았다. 정희 씨. 아니, 엄마도 제 어머니예요. 저를 키워주신 진짜 어머니예요. 정희의 얼굴에 희망이 스며들었다. 지훈아. 엄마, 저는 화가 났어요.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저를 사랑한 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정희가 울면서 지훈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지훈이 피하지 않았다. 지훈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게. 지훈의 이해에 정희는 더욱 울었다. 그때 은주가 일어났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어디 가세요? 지훈이 물었다. 은주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정말 가야지.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지훈의 질문에 은주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가끔 연락할게. 은주가 문 쪽으로 향했다. 지훈이 뒤따라갔다. 저도 가끔 연락드릴게요. 은주는 놀라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 네. 완전히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아. 은주가 집을 나간 후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조금은 희망이 보였다. 지훈아. 말순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다.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넌 영원한 손주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훈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도 지훈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도 마찬가지야. 혈연이든 아니든 넌 내 아들이야. 지훈은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고 싶어요. 지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안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얼마든지 기다릴게. 정희가 말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을 것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2명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다. 진실은 아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이해와 사랑도 가져왔다. 한 달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지훈은 은주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이 은주와 카페에서 만나고 돌아왔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은주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의사 말로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순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도연이 물었다. 지우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병원에 가서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은주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다. 그래, 가야지. 의외로 말순이 먼저 말했다. 할머니? 그 사람도 너를 낳은 어머니잖니. 혼자 죽게 둘 수는 없지. 말순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은주를 원망했던 말순이었다.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우리 다 같이. 다음 날 일요일, 온 가족이 병원으로 향했다. 은주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다. 지훈아, 왔구나. 은주가 힘없는 목소리로 지훈을 반겼다. 지훈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네. 가족들도 모두 왔어요. 은주가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보았다. 정희, 도현, 말순이 모두 와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은주가 미안해했다. 말순이 병상에 다가갔다. 죽을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되지. 말순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도 병상 옆에 앉았다. 은주 씨. 아니, 언니. 은주가 놀라서 정희를 바라보았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사이니까. 은주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야, 고마워. 지훈이를 정말 잘 키워줘서. 언니도 지훈이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두 여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두 어머니의 화해였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훈이 말했다. 두 분의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은주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저도 언니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희의 말에 은주는 평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오후 은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렀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훈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아, 내 엄마. 지훈이 처음으로 은주를 엄마라고 불렀다.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는 이제 마음이 편해.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엄마. 그리고 정희야. 은주가 정희를 불렀다. 내 언니. 지훈이. 부탁해. 계속 사랑해줘. 네. 내 언니. 약속해요. 은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말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말순도 은주의 손을 잡았다. 편히 가세요. 지훈이는 우리가 잘 돌볼게요. 해가 지고 있었다. 은주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안한 얼굴이었다. 엄마. 지훈이 은주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다. 정희도 말순도 도현도 모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 달 후 은주의 49제가 있었다. 조촐한 자리였지만 지훈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지훈은 은주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엄마, 저는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 뭔지. 지훈이 정희를 바라보았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와 키워주신 엄마. 두 분 모두 제 진짜 어머니예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아버지도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말순과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지훈의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지훈아. 정희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다시 한번 약속할게. 더 이상 비밀은 없을 거야. 엄마. 그리고 은주 언니를 잊지 않을게. 너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지훈은 정희를 꽉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널 정말 사랑해, 지훈아. 말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실 위에 세워진 진짜 가족.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은주 엄마의 49제였다.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나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한 분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다른 한 분은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둘 다 진짜 엄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은주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진실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깊은 사랑이 꽃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진짜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진실은 때로 아픔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낸 후에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 지훈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한 분은 생명을 주었고 다른 한 분은 사랑을 주었다. 둘 다 진짜였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